봄을 웃도는 아름다움이 가을의 정취랍니다. 만추의 서정을 좇아 다람쥐부터 찾았습니다. 와, 다람쥐에 올라와서 보니까요, 이 낙동강 물길에 가슴이 벅차고 이 단풍산 풍각에 정말 마음이 확 트입니다. 지금 저곳이라는데요, 저희가 오늘 갈 곳인 도동서원이 보이네요.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내 모습을 담담하게 성찰할 수 있는 가을, 도동서원을 갑니다. 계절빛을 담은 낙동강을 따라 달성부지로 가다 보면 나타나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오늘은 해도 쨍쨍하니 이렇게 맑기도 하고 바람도 조금은 선선해서 걷기 좋은데요. 오늘은 하늘이 완전히 파랗다, 그죠? 네.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가는 곳이 도동서원이잖아요. 네. 여름에는 가봤는데 가을은 처음이에요. 아, 여름은 또 여름대로의 맛이 있고, 네. 가을에 가시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도동서원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때가 지금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도동서원에선 멋진 은행나무 한 그루가 사람을 먼저 맞습니다. 정말 유명한 나무죠. 그렇죠. 와, 은행나무가 진짜, 와, 이건 진짜 한눈에 나무한테 규모라는 말이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크네요. 대단하죠? 네. 그리고 지금 황금비도 내리고 황금비 쌓여있고 해서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유교 관련된 건축물은 지으면 기념식수라는 의미에서 나무를 반드시 심게 되어 있어요. 은행나무를. 서원이랑 지으면서, 네. 왜 그게- 은행나무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공자라는 분이 젊었을 때는 이제 정치를 하셨던 분인데, 말년에는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저술 활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제자 양성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때 아주 거대한 은행나무 아래에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행단강학이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졌고, 네. 통상 우리 그 은행나무 그러면 네. 저렇게 하늘을 향해서 일자형으로 쭉 뻗어 올라가는 게 이제 은행나무 수형의 특징인데, 도동서원 은행나무는 보면 가지가 이렇게 누웠어요. 네. 누웠는데 누운 가지가 보면 또 한원당 선생이 모셔져 있는 서원 쪽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서원에 모셔져 있는 한원당 선생이 계시니까 차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제 못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선생을 향해서 예를 갖추기 위해서 나무가 이렇게 누웠다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나무도 그걸 알구나. 아는구나. 나무마저 절로 엎드려 예를 갖추게 한 인물. 도동서원이 모시고 있는 한원당 김굉필 선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풍광이 정말 멋지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매운 건가요? 앞에 비는 세워져 있고. 여기는 한원당 선생 이제 그 신도비라는 거예요. 묘비 외에 과거에 벼슬을 이제 2품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묘비 외에 신도비라는 것을 세울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원당 선생 신도비인데, 받침돌인데, 보통은 대부분 거북인지 용인지 한 마리 형태로 네. 나타나는데, 여기는 두 마리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쌍귀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4개밖에 없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거 도동서원에서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문장이라 그러죠, 글쓰기. 네. 문장 위주로 이렇게 내려왔던 어떤 그 성리학의 문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적인 유학으로 방향을 틀어주신 분이 이 한원당 김굉필이라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진유가 동방에서 나와 도학이 여기에 전해지게 되니 선생이 바로 그분이다. 이 참된 선비라 표현한 비문처럼 한원당 선생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윤리를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의 뜻은 도동서원에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겸양의 미덕을 구현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서원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나요? 맞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문인가 본데요? 도동서원의 여기 네. 교문에 해당이 돼요, 교문. 근데 생각보다 작아요, 낮아요, 높이가. 굉장히 작죠. 네. 당시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큰 서원 중에 하나였는데, 교문이 너무 작죠, 문이. 요 통과하는 문 높이가 169cm가 나오거든요. 딱 키만한데요? 이 서원에는 한원당 김굉필 선생을 모신 서원이니까 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들어라는 의미고,
또 아래쪽에 보면 연꽃 돌이 큰 게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문을 출입을 하려 그러면 머리도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네. 또 살펴야 발이 걸려 되는군요. 넘어지지 않기 그렇습니다. 위해서라도 아래를 자연스럽게 살피게 되는 그런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고개 숙이면서 자세도 약간 겸손하게 가지게 되고. 그렇게- 근데 여기 위에는 현판에는 환주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한자로 이제 보면 이제 부른다 할 때 부를 환 주인 주 문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주인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던 아주 그 맑고 깨끗했던 네. 그 초심을 뜻하는데 자기 자신을 항상 불러 일깨워라 자기의 마음을 항상 불러 네. 일깨워서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예요. 깨어 있어라. 또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라. 그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우선 뭐 세월의 흔적이라든지 이 네. 건물에서 오는 분위기 자체가 위험이 있달까요? 이제 가운데 있는 건물이 네. 이제 그 서원의 주 업무죠. 이제 강학하는 그 교육하는 공간 강당이라고 불리는 거고 네. 앞쪽에 지금 좌우로 두 채의 집이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기숙사에 해당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동제, 요거를 서재라 그러고 네. 이쪽에 보이는 건물이 원장님 방,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교장 선생님 방이 되는 거죠. 이쪽 방이 이제 교무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면. 아니 생활 공간이 너무 좁은데 선생님들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저는 학생 입장에선 좀 그래요? 무섭고 네. 근데 아래 살짝 보니까 저거는 네. 흰 띠가 둘러져 있는데 저거는 한자로 윗상자 종이 지자를 써서 상지라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대낮에는 보면 저게 흰색이 햇빛에 반사되면 밝은색으로 반짝반짝하고 야간에는 저게 불빛을 받으면 붉은색으로 반짝인데요, 저게. 그래서 도동서원 앞쪽으로 길로 다니는 분들 또는 낙동강으로 배로 타고 가는 분들이 이 상지가 보이게 되면 예를 포하고 지나갔대요. 건축물을 가리켜 사람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죠. 중용에 돌을 다하려 했던 옛 선비들처럼 도동서원은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절제된 모습입니다. 멀리서 볼 때 몰랐는데 가까이서 오니까 이 단의 높이가 상당하네요. 굉장히 높죠. 네. 돌을 자세히 보시면 네. 돌의 색깔도 다를 뿐더러 재질도 다 달라요. 그리고 모양도 보면 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고 팔각형, 십각형, 심지어는 12각형 돌까지 여긴 다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400여 년 전 이 도동서원을 채울 당시에 전국에서 대구 달성에 한원당 선생 모신 서원이 지어진다더라 소문이 도니까 전국의 유생들이 우리 지역의 돌도 좀 써주시오 하고 돌이 전국에서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재질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저것도 돌을 깎아서 만든 건가요? 저 용머리라고 용머리요?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 과거에 우리 한옥 구조물들은 제일 무서운 게 불이잖아요.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용이란 동물은 우리 민속에서는 보면 이제 물을 다스리는 동물이라 그러거든요. 수재도 방지하고 네. 화재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이 용머리를 새겨 넣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서원에서 공부했는 유생들이 과거 급제해서 네. 이제 성공하라. 흔히 우리가 등용이라 그러죠. 등용. 그래서 도동서원의 건축 미학은 또 다른 곳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최초로 보물이 된 담장인데요. 진흙층 사이사이에 암티화와 수막새를 넣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진짜 단아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네요. 실제로는 더 그렇습니다. 중정당과 담장과 더불어 보물로 지정돼 있는 사당 또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서원의 주인 되시는 분이죠. 한원당 김굉필 선생하고 한강 정구 선생 두 분의 위패를 모셔두고 네. 제사를 모시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안쪽에 보니까요. 그 위쪽에 그 벽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이 한 폭 있는데.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당 내부에 이렇게 벽화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사당을 지을 당시에 그려졌는 벽화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오래된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깨끗하게 보존되어 그렇죠. 있네요. 저 그림이 그렇다 그래요. 우리 흔히 그 프레스코 기법이라 그러는데 석회나 석고 같은 회칠을 한 상태에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채색을 한대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리는 그런 기법인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저게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지금 사당 안에 있는 그림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설로장송, 그래서 눈 내린 길가에 서 있는 낙낙장송이라는 이런 그림이고, 하나는 강심월일주라고 되어 있어요. 간 중앙에 이제 조각배 하나가 떠 있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사실 지금 누가 그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 그림 자체는 그 한원당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 선상이라는 시, 그 다음에 노방송이라고 하는 그 시를 갖다가 아마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데는 네. 대부분의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요. 도가 동쪽으로 와 도동서원이라던가요. 가을은 도동서원으로 옵니다. 도를 몰라도 좋습니다. 얘를 몰라도 좋습니다. 도동서원을 찾아보세요. 이 좋은 가을날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집니다.